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인데 당연히 제가 돌봐야죠. 며느리 은지가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천사 며느리라고 칭송받던 여자가 사실은 제 아들을 절대 낳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 도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떨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45살 아들이, 건강하던 아들이 이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한다니. 그런데 며느리 은지는 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의사 앞에서는 메모장을 꺼내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나요? 의사는 은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분이 이렇게 침착하시니 환자분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약해져도 은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들도 은지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보호자 정말 드물어요. 매일 병실에 계시고 환자분 케어도 완벽하시고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보통은 가족들이 먼저 지치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은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었어요. 도연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하반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비록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퇴원 후 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집 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화장실도 개조했고 침대도 전동 침대로 바꿨습니다. 휠체어도 최신형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다 할게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며 도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는 것부터 식사, 약, 재활운동, 저녁 샤워까지 모든 걸 직접 했어요. 저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은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괜찮아요. 제가 간병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은지가 능숙하게 도연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제가 나서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사람들은 은지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없어요. 어머니, 전생에 나라 구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요. 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준 사람이라고요. 은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약은 정확한 시간에 챙겼고 재활 운동은 빠지지 않고 시켰어요. 도연이의 피부 상태도 체크했고 혈압과 체온도 매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 용량 조절해야겠어요. 재활 운동 시간 10분 늘릴게요. 은지는 전문가처럼 모든 걸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탄할 뿐이었어요. 친척들이 찾아왔을 때도 은지는 완벽했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버텼을 거야.
은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 남편인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도연이도 은지에게 의지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도연이를 돌봤습니다. 저는 가끔 은지에게 쉬라고 권했어요. 은지야, 너도 좀 쉬어야지.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은지는 항상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대견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환자분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최상의 상태예요. 은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아니었으면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잘 지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것에 대해서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연이의 상태가 계속 똑같았거든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의사는 분명 처음에 말했습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면 조금씩 반응이 온다고요. 완전히 걷지는 못해도 발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저는 따라갔어요. 물리치료사가 도연이의 다리를 움직이고 전기 자극을 주고 운동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은지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치료가 한창일 때 중간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해요. 무리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치료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지가 간병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는 도연이에게 재활 운동을 시켰어요. 하지만 강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더 세게 하지도 시간을 늘리지도 않았어요. 은지야, 의사 선생님이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라고 하지 않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도연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무리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약도 이상했습니다. 도연이는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먹었어요. 혈압약, 혈액순환제, 진통제, 비타민. 은지가 모두 챙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약 봉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은지가 약을 미리 정리해서 도연이에게 줬거든요. 은지야, 이 약들이 뭐니?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약통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약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몇 달 후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담당 의사 정우석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안정적이네요. 합병증도 없고 건강 상태도 좋고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재활 반응은 어떤가요? 감각이나 움직임에 변화는 없나요?
은지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직 별 변화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3년이면 보통 조금씩 반응이 오는데 재활 치료는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주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강도를 조금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만해요.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도연이를 봤어요. 환자분, 재활 치료 힘드세요? 도연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어제도 힘들다고 했잖아.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힘들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도연아, 재활치료 정말 힘드니? 도연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좀 힘들긴 한데.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사실 엄청 힘들어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지가 정리해둔 약을 받습니다. 은지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어요. 저는 약통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칸마다 나눠져 있었어요. 저는 약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약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약사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약들이 뭐 하는 약이에요? 약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약들이었어요. 혈압약, 소화제, 비타민.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이 약은 근이완제예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재활에 도움이 되나요? 약사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재활 환자분이면 오히려 근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완제를 쓰는 건 좀 이상하네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약이 의사 처방인지 은지가 따로 산 건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은지는 도연이에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주는 걸까? 재활 환자에게 그게 맞는 건가?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한테 헌신한 사람인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은지가 외출했어요. 병원 약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툼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펼쳐봤습니다. 사고 직후 가입한 보험이었어요. 은지가 처리한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첫 장을 넘기는데 설계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상호.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은지가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시 일시금, 장애 시 연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었어요. 사망 시 지급 금액 5천만 원. 중증 장애 상태 유지 시 매달 지급되는 연금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지급.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눌러봤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20년이면 7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죽으면 5천만 원. 하지만 지금처럼 중증 상태로 살아있으면 매달 300만 원씩 평생.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딱 맞물렸습니다. 은지가 왜 재활 치료를 중간에 멈췄는지, 왜 운동 강도를 올리지 않았는지, 왜 도연이 상태가 3년 동안 똑같았는지 나아지면 안 됐던 겁니다. 중증 상태가 유지되어야 돈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은지가 돌아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됐어요. 하지만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다음 날 저는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들 보험 말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환자분 상태가 유지되는 한 계속 나와요. 평생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태가 좋아지면요? 김상우가 잠깐 멈칫했어요. 좋아지면 장애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은지는 도연이가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중증 장애 상태로 평생 유지되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야 돈이 끊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를 보는 게 두려웠어요. 10년 동안 천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보험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혹시 제가 억측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 정우석 선생님을 따로 만났어요. 며느리 몰래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말 나아질 수 없는 건가요? 정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재활을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어요. 감각이 돌아오거나 발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아무 변화가 없었을까요? 정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하긴 하네요. 보통은 조금씩이라도 반응이 오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나아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정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을 잘못 먹이거나 재활을 제대로 안 시키거나. 정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중증 상태 유지 시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은지가 재활을 항상 중간에 멈춘다는 것. 정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좀 해주세요. 몰래요. 정 선생님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은지 몰래요. 정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인데요. 근이완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재활 환자에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근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약하게 만드니까요. 제가 약국에서 물어봤던 그 약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재활 기록을 봤는데 치료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적이 없네요. 보호자분이 계속 중단시켰다고 기록돼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는 나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된 재활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에. 매달 300만 원 때문에 은지는 도연이를 의도적으로 중증 상태로 묶어뒀던 겁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빼앗아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지, 보험 서류 사본, 재활 치료 기록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은지 몰래요. 그리고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도연이 상태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은지는 의아해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도연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저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이 보험 왜 이런 구조니? 은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보험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연이가 죽으면 5천만 원. 하지만 지금처럼 중증 상태로 살아있으면 매달 300만 원씩 평생. 은지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보험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도연이를 일부러 낳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순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근이완제 먹고 있어. 근이완제요?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약이야. 재활 환자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도연이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담당 의사한테 확인했어. 이 약은 처방한 적 없대. 은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재활 치료도 마찬가지야. 넌 항상 중간에 멈췄어. 의사가 강도를 올리자고 해도 거부했지. 도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지야, 이게 사실이야?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재활 치료 기록지였어요. 3년 동안 치료 강도가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보호자 요청으로 계속 중단됐다고 적혀 있어. 도연이가 기록지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너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래.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었다고?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완전히 걷지는 못해도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었을 거야. 감각도 돌아왔을 거고. 도연이가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보험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받을 돈 3억이 넘어. 도연이가 나아지면 그 돈이 끊기잖아.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넌 날 일부러 이 상태로 묶어둔 거야? 돈 때문에?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도연이가 휠체어를 뒤로 물렸습니다. 난 내가 날 사랑해서 돌봐준다고 믿었어.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처음엔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넌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ATM 기계로 봤다고.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간병인이 아니었어. 은지가 저를 봤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넌 관리자였어. 도연이가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게 관리한 거야. 그 말에 은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그런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제발. 나가. 도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30분 후 은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는 그제야 휠체어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난 나아질 수 있었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도연이가 잃어버린 가능성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더 늦었으면 평생을 속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정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제대로 된 치료요. 정 선생님이 웃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이도 결심했습니다. 엄마,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엄마가 옆에서 도울게.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은지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 안에만 있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됐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아들아? 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분명 좋아진다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정말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새로운 재활 계획을 짜줬어요. 근이완제는 당연히 중단했고 근력 강화를 위한 약물로 바꿨습니다. 물리치료도 달라졌습니다.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렸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도연이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엄마 진짜 힘들어. 저는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번엔 진짜야. 아무도 중간에 멈추지 않아. 치료사도 달라진 걸 느꼈는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바뀌니까 환자분도 달라지시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치료사가 소리쳤어요. 환자분, 지금 발가락 움직였어요.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움직였어?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도연이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아, 움직여, 정말 움직여. 도연이도 울었어요. 엄마, 나 나아지고 있어. 그날 밤 도연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럼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발목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감각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만지면 느낌이 온다고 했어요. 정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1년 안에 보조기 잡고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제가 설 수 있다고요?
네. 물론 혼자 걷기는 어렵겠지만 서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도연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몰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알아낸 것만으로도 감사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도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은지가 만나자는데 어떻게 할까?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은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어머니, 도연이 오빠.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 많이 나아졌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발가락도 움직이고 감각도 돌아왔어. 의사 선생님이 1년 안에 설 수 있을 거래.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까 나아지더라. 내가 막지만 않았어도 진작 이렇게 됐을 텐데. 은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미웠어. 너 때문에 3년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은지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해. 그래도 그 3년 동안 넌 옆에 있어줬잖아.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순 없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힘들었겠다 싶어.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더라. 엄마 혼자서 나 돌보시는 거 보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보조기를 잡고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분명히 섰어요. 치료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자분,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어요. 엄마, 나 서 있어. 정말 서 있어.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섰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은지를 천사 며느리라고 불렀잖아요. 그랬지. 근데 진짜 천사는 엄마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 역할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난 평생 속았을 거예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내 인생 돌려줘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년 후 도연이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걸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치료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결과라는 걸요. 도연이는 이제 웃습니다. 진짜 웃음이에요. 저도 웃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아지길 바라는 거라는 거요.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묶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